지금은 현재 그 창고 같은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네, 여기가 옛날에 현감이 주둔했던 옥과 현터거든요. 여기가 현터고 지금 보이는 저 고등학교, 옛날에는 고등학교, 지금 네. 과학대인데 네. 그 자리가 마냥 내야라고 해서 현감이 퇴근하고 마냥 생활했던 곳. 네. 여기는 직무를 마냥 봤던 곳. 직무를 봤던 예, 곳이고, 저기는 여기는? 야, 일제 때 와서는 저 자리가 신사 3배당 자리였어요. 아, 신사. 일제 때는 네. 신사 3배당 자리. 그 전에 네. 옥과를 지켜주는 수호신을 모셨던 성왕사 자리가 저 자리였어요. 아, 그러니까 요 일대가 전체가 현타다. 이렇게 옥과 현터다. 옥과 현타다. 예. 원래 올파 유평로 의병장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키신 분이신데 그 어른의 출생지가 태어난 곳이 옥가면 합강리예요. 네. 합강 마을 뒤에 가서 이 도산사라고 네. 지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이나 그런 것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옥과 오산, 갯면, 3계면 유림들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이 땅을 사가지고 이 건물을 짓고 울파 유평로 의병장에 대해서 재앙을 가을에 네. 항시 모시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다. 아, 그렇군요. 네. 1872년도 지도에는 안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지금 옥과 옛날에 이 현터 내에 안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아, 네. 여기에 지금 아마 55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나, 55년도. 1955년도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산사, 도산사. 월파 선생이 출생했던 마을에 모셔져 있는 도산사에서는 봄에 재앙을 모시고 옥산사는 가을에 모시고 네. 그럽니다. 왜 여기는 옥산사냐? 거기는 도산사고 도산사는 그 옛날 합강 마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도리산이라고 해요. 도리산. 도리산에서 따는 또 실제로 그 앞에가 도리산이 있고 그 도리산을 따서 그거는 도산사라고 했고 여기 옥산사는 과거에 이게 옥산면이었기 때문에 옥산면에서 옥산을 따서 옥산사라고 했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평로 장군 한 분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도 옥산사와 도산사가 사실 다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때문에 오늘 같은 유평로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선생님께서 네. 유평로 장군 이렇게 네. 자꾸 말씀하시는데 유평로 장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평로 의병장은 문과 과거 급제자예요. 네, 예. 이 장군이라는 것은 무관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관대. 요즘으로 말하면 네. 군인이나 경찰이나 네. 이런 분들이 말하면 장군, 무관 출신들. 근데 월파 유평로 의병장께서는 과거 급제를 하신 분 때는 만약 문과 급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이라는 칭호는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병을 일으켜서 선두를 앞장을 서서 의병 기치를 제일 먼저 올렸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장군 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장군이 아니고 월파 유평로 의병장 해야 맞다. 의병장. 네. 그렇게 해야 맞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런 거는 뭘까요? 다른 데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체는 주련이라고 해요. 주련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시를 지금 써놓은 건데 이 시문이 올파 의병장께서 6살 때, 6살 때요? 6살 때 이 시를 진 거예요. 네. 그래서 올파 유평로 육세작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전유 합강수 앞에는 네. 합강물이 흐르고 후유 옥출산 뒤에는 옥출산이 있고 원차 강산수 원컨대 강이나 산의 수명을 빌려서 단욕 열친 안 아버지 내 부모님의 오래오래 살으셔서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강이 잘 안 없어지잖아. 네. 산도 안 없어지고. 네. 이 강이나 산을 오래 살게끔 목숨 쓰잖아요. 이걸 빌려서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살아서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6살 때 진 시작이라. 그러면 이거는 6살이 예. 부모님한테 그렇지. 바치는 시네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버님께서 다른 다른 사람 아버님 아신 분 자제분이 시를 지었다고 한 소리를 듣고 나도 한번 지어보려고 진 시가 이거예요. 6살 때. 6세가요. 육세작. 그러니까 육세작이라고 하죠. 육세 시작. 네. 제가 한자를 읽어보면 성왕사. 근데 저기는 성왕당인데 성왕당, 성왕사 여기는 어디일까요? 당자를 쓰는 것은 제사를 받아 잡수신 분이 계시는 집을 말하는 의미고 네. 이 사는 말 그대로 이 양반의 제사 지내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조동 수호신께서 고려 때 그랬대요. 말하자면 한림 학사를 하신 분인데 이 어른이 옥과 이 고을, 옥과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군이라고 하는 것은 고을을 말하는 거거든. 군. 옥과 고을 하면 지금 현재의 네. 옥과 오산, 인면, 갯면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 고을 하면은 이 옥과 고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네. 조통 하자면 수호신이었다. 그 어른이 이 벽촌 산지에서 중앙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한림 학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냐? 신선 지식이라 했다. 하늘에서 많이 내려주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한림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승진을 원하는 것이 한림 학사 자리라. 그래서 이 어른이 한림 학사를 그만두시고 내려올 때, 내려와서 고향에 있을 때는 지상선이라고 해서 지상선. 우리 이 땅에서는 이런 분이 없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지선이라고 그랬거든. 네. 그런데 한림 학사 자리는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니다. 금지곡당. 그러면 그 한림 학사자는 그때 당시에는 임금님하고 직접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뭐 하여튼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어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른이 이 벽촌 산지에서 지금도 우리 곡성군에서 인물이 없잖아요. 에? 네. 인물이 없는데 중앙무대가 네. 그때를 한번 상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때 고려 때를 상상해보자. 고려 때에 이 옥과 고을에 사신 원래 출생지는 인면이신데 네. 인면 약천이거든. 이 인면 약천에서 중앙 무대에 올라가서 그런 자리까지 가게란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금직 옥당에서 따서 이 어른이 이런 훌륭하신 어른이 우리는 옥과 꼴에서는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해서 옥과를 옥당꼴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분이 옥과의 소위 말하자면 옥과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기 때문에 금지옥당에서 비롯돼서 옥과를 옥당꼴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이 그런 어른을 정확한 기록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은 전에 내려오는 것에 의하면 공주께서 조동소씨를 엄청나게 사모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동소신이자 나이가 드셔서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셨는데 이 공주님이 요즘 말로 하면 상사병이 걸려본 거예요. 아망공주가 상사병이 나왔고 옥과에 와서 주둔하면서 여기에서 와서 보니까 결혼을 해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가들 못 오고 청광호에가 노주각이라고 하나가 있어. 노주각. 거기에서 귀걸을 하시면서 네. 무당들 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옥과가 그러니까 무당은 발상지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도 한을 품고 죽었다 해서 원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조통수호신하고 아망공적으로 같이 같은 집에 모시지만 칸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서광사에는 그런 아망공주 연기 설화가 있는 곳이다. 천광호라고 좀 써져 있는데 천광호. 천광호. 네.
하늘에서 하늘의 빛이 반짝이는 이 네. 호수다. 그런 내용인데 옥과의 이 여기가 연방죽이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예요. 근데 이제 방죽을 메워버리고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그걸 우리 옥과 노인회에서 옥과의 청광호를 상징적인 연못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아쉬움에 이 터에다가 조그만하게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만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네.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것 뿐이에요. 청광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연못으로 인해서 네. 옥과리 아까 옥과리 마을이 하당리다. 예. 이 하당리라는 것이 연꽃 하자거든. 그래서 연꽃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하당리라고 했다가 다시 1914년도에 옥과리라고 하는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옛날 명칭은 하당리가 마지막 명칭이고 지금 현재의 명칭은 옥과리고. 얘가 그래서 옥과에 옛날에 그 상징적으로 이 안에가 노주각이라고 있어요. 노주각이라고 있는 이 건물에서 아까 저기서 성황사에서 설명했던 아망공주가 거기서 기거를 하시면서 무당들을 배출을 시킨 곳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작은 연못치고는 이름이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전체가 다 1000평이 넘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금 도로 다 요쪽으로 해서 이 도로 요쪽으로 해서 지금 요 담쳐진 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쪽으로 전체가 다 도죠. 엄청 컸네요 그러면. 뭔 이야기냐면은 이 노주각에서 존재 200기 선생께서 옥과 현감으로 오셨어요. 네. 옥과 현감으로 오셨는데 이 노주각에서 잠시 쉬는 사이에 어찌 개구리 우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 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점치는 거 그런 거 배우잖아, 다. 네. 그 현감께서 부적을 써가지고 연방주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순간부터 개구리가 안 울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개구리가 안 울어. 요 근방은. 진짜요? 요 근방. 그런 것이 사회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벽화 같은데 이 벽화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객사. 네. 조선시대 때는 객사는 음력으로 초 하룻 나르고 보름 나르고 네. 망골례를 올리는 장소가 객사. 그러면 망골례가 뭐냐면은 현감이 중앙 무도를 못 가잖아. 네.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네. 충성 맹세를 하는 장이다. 궁궐이 있는 쪽을 보고 임금님을 향해서 예를 올리는 충성 맹세를 한다. 신숙주가 예전에 했다라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이 객사 자리는 임진왜란 때 우리 이충무공께서 명을 받고 임지로 가시기 전에 네. 가시다가 순천 쪽으로 나가려면 지금 삼거리에서 이렇게 석곡으로 이렇게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소문에 일본 놈들이 순천을 좀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충무공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가서 알아보고 오니라. 알아보고 오니라. 하고 보내고 지금 이 객사 건물에 이 분이 지금 이충무공 그림이에요. 정말요? 근데 네. 여기를 옥과를 들어오시는데 지금 옥과 쪽에서 지금 피난민들이 막 가는 거예요. 네, 피난 가는 피난민들이 가니까 이충무공께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으니 네. 걱정 말고 피난 가지 말아라 하고 지금 설득하는 장면, 네. 난중일기가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를 이 객사 건물은 이 정말 옥과의 한과 을이 다 얘가 들어있다고 봐야죠. 얘가.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라를 주권을 빼앗겨 보니까 네. 고종 황제께서 1907년도에 어전회의를 하면서 네. 내가 아무 힘이 없으니 이제는 나라를 되찾게 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니 네. 집합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전에는 향교에서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네. 이제는 과거 시험을 보는 제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없어졌기 때문에 객사 건물을 싹 수리해서 학교로 써라.
그래서 학교로 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1910년도 1월달 사진회가 이 지금 학생들이요. 교사당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예, 여기는 양녕학교. 네. 옥과에 처음 근대 학교가 들었을 때 양녕학교라고 하는 간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25 가니까 이 객사 건물이, 이 좋았던 건물이 불에 타 없어졌던 거예요. 아, 6.25 때요? 예, 이제 불이 타 없어지니까 이 터에다가 네. 옥과 면사무소 자리를 짓고, 그쵸, 예전에. 원래 면사무소 자리가 저쪽에 있는데 면오고 이 객사 학교로 불을 싹 타보니까 도로변 쪽으로 새로 만든 신장로잖아요. 신장로. 그렇죠, 신장로라고 신장로. 하죠. 예. 신장로 쪽으로 면이 옮겨간다 해갖고 지금 현재 이 객사 건물 차로 면사무소가 오고 옥과 지금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는 지금 현재 옥과 고등학교 자리 아, 그쪽으로 고등학교. 맞으면 그가 그 터가 옥과 관사장터예요. 옥과 관에서 운영하는 사장터라고 말해요. 아, 관사장터에 거기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과 그림을 보면 그때의 옥과 면사무소 직원들 네. 지금 그 사진 저쪽 끝에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잖아. 야, 여기는 최초로 양녕학교에 처음 1910년도에 찍은 것이고, 여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요즘 수사 복장 같이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나올 거야. 이게 뭐냐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에 일본인 교사 한 명을 아, 싸라. 하고 고종 황제께서 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들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일본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 그러기 위해서 일본인 순사 같은 복장을 하고 칼을 차고 그 교사가 하나 있다고. 네. 이게 우리 아픈 역사의 점다. 이러한 역사를 겪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이곳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옥과에 혼과 을이 다 들어있는 우리 옥과와 함께 해온 자다고 말해요. 예. 예, 그리고 이 앞에 비석은 옥과 현에 그래도 좀 공이 있으신 분들, 근데 관찰사가 4분, 네. 현감이 16분, 그래서 20기의, 말하자면은, 원래는 아까, 우리 그 노인당 가다 보면 입구 있잖아. 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쪽에가 비가 쭉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이쪽으로, 면사무소 쪽으로 옮긴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빗을 우리가 올라다니면서 뛰어놀고 깡통 차기 수박꼭지라고 말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옷과 장날이면은 나무전이 거 가서 나무전이 나무전, 나무를 파는 곳. 네, 나무전을 그러면 이 빗에 있는 데다가 이제 추우니까 네. 파고 불 피워놓고 막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보기도 사납고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싹 옮겨놨다. 이제 이 선사시대 예. 우리 옥과는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곳. 이 선사시대의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고고관 시대에 가서 우리 옥과에서 마지막 출토된 유물이 상시 전시돼 갖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옥과는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백제시대에는 이렇게 과지현이라고 불렀고 통일신라시대에 와서 757년 경덕왕 때 옥과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려 때도 계속해서 옥과로 쭉 내려다가 대한제국시대 때는 얘가 옥과가 옥산으로 아까 됐다 이야기하죠. 옥산으로 되고 다시 일제강점기 때 다시 옥과로 되어갖고 지금 현재까지 옥과로 부르고 있다. 이 비구는 이 비가 어디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관찰사 비가 4기가 있는데 누구누구고 재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다. 또 현관비는 얘가 16기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고 그래요. 재임 기간과 먼 비다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도 나왔잖아요. 옛날에 요 관찰사 상공. 이게 옛날에는 도백을 상공이라고 상자라서 상공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는 현감 이렇게 나오고 그런 내용을 내가 이걸 2002년도에 정리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저희가 마지막 장소로 왔는데 혹시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얘가 여제당. 여제당. 여제단이 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임자 없는 허공에 떠도는 혼신들을
옥과 현감께서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우리 옥과에 예. 아무 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치는 여제단이 요 위에 지금 나무 있잖아요. 네, 나무 나무 저쪽 뒤쪽으로. 뒤에가 말하면 여제단이 있는 게 어느 고을이고 사직단하고 여제단은 항상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고을이고 간에. 예. 그래서 이 옥과리라는 마을이 옥과의 문화재 또는 비지적 문화재 또는 역사의 현장을 옥과리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 또 여기서 조금 가면은 청하스님께서 말하자면 붙사하신 성륜사각도 있고 또 그 옆에가 우리 전라남 도립 아산 조방원 미술관이 또 옥과리에 전부 다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옥과리라는 마을이 우리 옥과의 문화재, 비지적 문화재 또는 옥과의 역사의 현장이 옥과리가 한 번에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까지 올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도 여기서 그 30년을 살았지만 사실은 계속 성륜사를 다니면서 지나다닌 길인데도 여제각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건 앞으로 계획인데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옥과 역사의 현장 표지판을 좀 붙여서 여기는 여제당이다. 여기는 옛날에 객사터가 있던 곳이다. 또는 여기는 옛날에 관서당 터다. 지금 관서당 터였는데 옥과 고등학교가 있었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감히 해봅니다.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옥과 주민으로서 좀 더 이런 장소 자체를 지나가면서라도 역사 의식을 조금이라도 옥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자긍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옥과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태어나서 중학교 붙어서 군대 생활까지 객지서고 나머지는 다 옥과에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옥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옥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내가 바람이 있다면은 이건 하나 내 욕심인가는 모르지만은 내 선배도 좋고 내 친구들도 좋고 후배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우리 옥과의 어떤 역사 바로 알기 이런 모임체라도 하나 가져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쭉 연재로 해서 옥과 이야기를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구상 중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재밌는 옥과 이야기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될란가. 자, 이번 계기로 저같이 이렇게 지역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면 또 선생님이 여지껏 이렇게 옥과를 위해서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해주신 만큼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그 한 꼭지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옥과에 관련된 옥과리, 옥과리만 아니라 옥과 전체에 대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